네, 안녕하세요. 검정홍신 작가이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학과 교수 이우영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92학번으로 이제 만화과를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잘 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저는 오늘 그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좀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옳다 생각해가지고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자료들을 준비했고, 저의 그 예전 사진들, 그 다음에 뭐 만화 공부할 때 학교 사진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준비해놨거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해놔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편안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웹툰 만화가 요즘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그 매체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뭐 드라마, 영화 그런 원소스로 이제 웹툰이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K 웹툰, 네, 우리나라 그 웹툰 세계 시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3분 중에 한 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웹툰 만화를 이렇게 접속해서 볼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 특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비대면 뭐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런 웹툰 매체가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현재 웹툰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 웹툰 작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약 12만 명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죠, 사실은. 근데 그 12만 명여 명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웹툰 작가가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극소수의 이제 작가들이 프로 웹툰 작가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두들 이제 꿈을 놓지 않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확장되고, 또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될 거라는 걸 이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화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이게 숨어서 봐야 되는 그런 장르였거든요. 예, 몰래 봐야 되고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면 얼른 또 숨기고 교과서를 꺼내야 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완전 역전이 됐죠.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 아이 손을 잡고 만화 학원을 데리고 오는, 네, 목동에 이제 그 만화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만화 학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데리고 온다고. 네, 그럴 정도로 만화라고 하는 게 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 그리고 하면 뭐 폐병 걸린다, 뭐 어른들이 그렇게, 제가 실제 그 98년도에 결혼할 때도 집사람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희 집사람 나중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할 거고, 또 건강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의 그림, 만화, 일러스트 이 시장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달라져 있죠. 물론 애니메이션 감독님 중에서도 애니메이터 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걱정 어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어렵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스브스 뉴스에 보니까 전북 군산에 사는 그 중학교 1학년 14살 아이가 자기가 이제 그린 그림을 NFT라고 하는 그 아트 마켓에 이제 팔아가지고 올해 3월달인가 3월 20며칠 날인가 그걸 처음 올렸는데 4월 1일날부터 이제 첫 판매가 되고 콜렉터가 나타나더니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그린 것들에 대해서 소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이런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활용한 이런 시장이 정말 생각을 못했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심지어 그 NFT라고 하는 그 곳에서 팔린 그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도, 예술 작품도 원 소유자가 다시 또 되팔 수가 있어요. 되팔았을 때 원 저작자에게도 10%씩의 수익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도전을 못 해봤는데, 아직 저도 이 만화 웹툰 이외의 다른 시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는데, 점점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신세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처럼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 가지고 정말 만약에 이제 우리 학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에 오는 친구들하고는 동지로서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만화를 그리고 같이 이 그림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의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배우고 공부하면서 같은 팀으로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 내용도 그런 식으로 많이 꾸며볼까 해요.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화, 드라마의 원소스이기도 하지만 또 이모티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웹툰 작가, 물론 굉장히 그 고수익을 올리는 작가들도 많지만 웹툰 이외의 다른 장르, 아까 말씀했던 NFT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수익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웹툰 하나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다양한 장르에 이렇게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모티콘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현재 월 1억 이상의 그 매출이 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고백하시기를 당신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모티콘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또 일으켜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40여 가지 정도의 이모티콘이 이렇게 론칭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월 수익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우리나라 그 이모티콘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쪽에 굉장히 유명한 동문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저한테 연락을 주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갤러리 쪽에 그 저희 캐릭터를 이제 팝 아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론칭하면은 좋겠다. 요즘에 이 그림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떤 재테크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갤러리 자체에 입장하는 게 누구나 다 입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추첨 형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의 사람들만 이렇게 입장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소장하고 재테크의 목적으로 가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좀 유명한 작가 중에 잠산이라고, 그 친구도 저희 그 동문 후배인데 그 친구 사례를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잠산 형이 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은 호수의 그림을 그 갤러리에 론칭을 했는데 그게 200만 원에 팔렸다. 저는 그래서 발로 그렸다고 해가지고 발로 그린 것처럼 대강 그렸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발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근데 역시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발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그렸어요. 잘 그리긴 했는데 좀 삐뚤빼뚤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가 아니고 깔끔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만 원 정도의 호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정고무신, 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검정고무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팝 아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론칭하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줘가지고 그런 쪽도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 그림 도구는 뭘로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편한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그래서 색연필, 크레파스 예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유명했죠. 그 원숭이 그림 그려져 있는 그 형태. 그게 아마 원작자는 아마 이렇게 그 회사에다 넘긴 형태라 가지고 소유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호가가 5천만 원 이상인가? 몇 억인가? 뭐 이렇게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장도 있다. 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만화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부분에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시도들을 저는 학생들과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업 프로그램 안에도 커리큘럼 안에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녹이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그림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많이 잡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 대학 그 만화과 교수님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선 터치에 대한 것들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그 그림 배울 때도 그때는 지금 같은 컴퓨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펜과 그다음 종이에다가 이제 펜으로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펜촉이 다를 때까지 계속 이제 선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와콤이라고 하는 이런 타블렛을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펜촉의 눌림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 그리고 종이에 그 잉크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손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펜선의 작업을 좀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1학년 때 그런 연습도 하면서 또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의 형태를 잡아보고 그 캐릭터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인물 관계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단락단락 지어서 한번 이렇게 전신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내용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그 캐릭터를 이제 활용해서 직접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코스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이 보통 한 16페이지, 그러니까 만화 출판 만화 기준으로 해서 16페이지에서 한 48페이지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단편 만화라고 하는데 단편 만화의 엔딩까지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영화 연출 뭐 이런 것들 다른 교수님들 그런 게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전을 통해서 도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포털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그다음 네이버. 시작은 이제 다음이 먼저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였는데 나중에 더 탄탄한 단계 그 포털로 이제 만화 포털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네이버가 이제 포털로 성장하는데 만화를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PD들의 역할이 또 중요했죠. 제가 처음에 네이버를 접했을 때 매체라는 걸 알았을 때가 20여 년 전인데 그때 한 명이었어요. 관계자가 김중구라고 하는 분이 혼자서 작가들 섭외하고 뭐 그런 일을 맡아서 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네이버에 그 만화를 맡게 된 이유는 만화를 좋아하는 덕후였다. 뭐 그런 것들 만화 좋아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이쪽을 맡아라 해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로 전 세계를 다니는 엄청난 그런 거물이 되어 있죠. 네이버 만화 작가들도 그 김중구 이사를 모델로 해가지고 자기 만화 속에 많이 녹이기도 했는데 노란 머리 그다음 중구란 이름을 쓰는 뭐 그런 캐릭터를 찾아보시면 마음의 소린가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놓치마 정신줄 뭐 이런 데서도 그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림 쪽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PD 쪽의 역량도 좀 같이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웹툰 만화과에 들어왔다가 실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또 스스로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웹툰 PD라고 하는 그런 직업도 굉장히 만화가들에 대한 길을 터주고 좋은 작품을 선별해내는 이런 좋은 안목이 필요한 아주 그 만화 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역량을 같이 키워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는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60명 정원이지만 점점 정원을 90명 뭐 이런 순으로 계속 늘릴 것이고 늘어나는 그 학생 수들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유능한 만화 작가님들과 함께 초빙해서 함께 이제 같이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아마 발전해 나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 같은 만화 그 스타일은 좀 명랑 만화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밑그림부터 해서 펜 작업 그 다음에 칼라 완성까지 해서 다 혼자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보통 다 팀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팀 단위의 작업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많이 또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제가 예전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92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그 만화대학 2회 입학생인데 뭔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그 팀으로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점이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팀으로 같이 많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최강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정해진 시간 안에 원고를 다시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회분 정도 분량을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선택이 처음엔 되더라도 다음 일주 안에 또 하나의 작품을 올려야 되고 또 하나의 작품을 또 그 시간 일정한 시간에 또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기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꾸며나갈 수 있는 그 바닥의 베이스가 많이 약한 거 아닌가. 즉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기획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책을 좀 많이 읽고 특히 예전에 고전을 많이 읽으면 특히 러시아 고전을 많이 읽으면 또 IQ가 실제로 상승한다는 그 연구 결과도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책을 좀 많이 다양하게 읽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들을 많이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캐릭터의 하루 일과를 만화로 꾸며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것이고 1학년 한 2학기 때부터 해서 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네,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커리큘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체 드로잉, 웹툰 만화 창작, 스토리텔링, 스토리 엄청 중요하죠. 웹툰, 애니메틱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초반에 많이 익히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기본에 쌓게 되면 작가 생활하는데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영화를 만화로 꾸며보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가져볼 것이고,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영화들이 어떤 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꾸며서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만화 컷으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 보통 공모전 같은 데 보면은 기획서 같은 걸 이제 쓰거든요. 기획서를 잘 써야지 보는 사람, 심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할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서를 좀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글로 써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영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 같은 것들을 직접 써보는 거죠. 써보면서,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틀을 이제 자기가 직접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서 기획서를 쓰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신식 와콤 타블렛, 신티그 타블렛이나 뭐 고사양제 PC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들을 충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실까봐 저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었을 때 뭐 검정음식 나오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잠깐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흑백 사진인데요. 앞에 있는 게 저고 뒤에 있는 게 저의 친동생이거든요. 저 동생이 검정고무신에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92년도 6월달부터 연재를 했는데 그해 12월달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군대 가서도 연재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10초치 원고를 세이브 원고를 만들어 놨는데 군대가 이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통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는 뭐 도저히 그 만화를 그릴 수가 없었죠. 사실은 한번 부모님이 면회 오셔가지고 외박했을 때 그때 여관방에서 부모님이 가져오신 만화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만화 일주치를 그리긴 했는데 밤새가지고 보통 외박 나가면 딱 하룻밤 그냥 이렇게 즐기고 할 텐데 저는 원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연재가 끝날 뻔한 위기를 동생이 이제 만화를 그리거든요. 예, 동생이 이제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는 바람에 그것도 배려죠. 사실은 학산 출판사의 그 황경태 대표님, 그러니까 그 진격의 거인 나온 그 출판사인데 그 대표님이 제가 연재했던 곳이 소년챔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편집장 주간님으로 일하셨거든요. 동생하고 친하니까 동생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형 대신에 26개월을 네가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연재를 맡아주는 바람에 연재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검정고무신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이제 저 뒤에 빡빡머리 동생이 했던 거죠. 지금도 만화를 하고 있는데 뭐 동생은 가끔 뭐 자기 스타일하고는 만화는 맞지 않는다. 자기는 몸을 쓰는 일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 공주에서 제가 이제 자취할 때의 모습. 저는 이때도 나름 열심히 그 습작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저 중학교 1학년 때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 만화 잡지에 독자 엽서를 이제 한번 보냈는데 4컷짜리 만화를 보냈는데 그 4컷짜리 만화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 책 뒤에 실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이고 그 책을 제가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그게 1983년도에 이제 보물섬이 처음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그 엽서 보냈던 책을 다른 작가님 집에서 이제 봤어요.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너무 새롭고 기쁘더라고요. 이 습작하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다음 고등학교 계속 이제 공모전을 넣었었는데 요때 대학 1학년 때의 사진인데 이때 다시 또 공모전을 준비해서 당선되고서 바로 시작한 게 이제 검정고무신인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만화가의 꿈을 키웠는데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페이를 받는 원고료를 받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7년 만에. 여기 벽 뒤에 보이는 그림들이
그림 중에서 요 캐릭터들이 이제 검정고무신에 많이 등장도 해요. 네, 기철이네 학교 담임 선생님도 등장하기도 하고. 네, 대학 때 만난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는 대학 교수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학원 원장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애니메이션 지금 감독하고 있고, 다 다양한 쪽의 분야에서 일러스트 작가하고 있고, 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만화 좋아하는 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넓은 세상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자극이 돼요. 사실은 혼자 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도 그리네 라고 하면서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에 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시너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계속 가거든요. 사실은 계속 도움을 주고 서로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밖에서도 물론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라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좋아해주는 다른 친구들 만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웹툰 만화과입니다. 네, 시상식 때의 모습인데요. 네, 이런 요때 이제 당선되고 상금 200만 원을 이제 받는 92년도에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서 바로 검정고무신이 연재가 되죠. 이때 시상식 날짜가 92년도 4월 18일인데 이후로 2달 있다가 이제 검정고무신이 연재가 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검정고무신 기영이 머리가 왜 이렇게 뾰족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 머리 뾰족한 것 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사연이 많은데 머리 스타일이 계속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게 다 이제 급하게 연재를 시작하다 보니까, 캐릭터의 정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결과이거든요. 45권 단행본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1권의 머리 스타일 다르고 2권의 머리 스타일 다르고 막 이렇게 달라져요.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들, 만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캐릭터들이 굴러가면서 이제 눈더미처럼 이야기가 커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잘 잡아 놓으면 캐릭터만 가지고도 걔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플랫폼 대표님도 계시고, 캐릭터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친구들은 캐릭터의 외모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성격, 혈액형, 심지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걷는지, 걷는 스타일, 옷차림새, 옷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캐릭터의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캐릭터의 하루 일과를 이제 만화 일기처럼 쓰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그 캐릭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캐릭터가 있죠. 검정고무신 안에서만 봐도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여기 이 화면 안에는 없지만 인상 깊은 캐릭터들이 많죠. 뭐 기철이 그 라면을 뺏어 먹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지 형제도 있고, 사실은 그 거지 형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우리나라 현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이랬다, 어려웠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1960년대 일본은 굉장히 풍요로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만든 캐릭터고, 많지 않은 검정고무신 빌런 중에 공옥순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고, 귀엽죠. 악당이긴 한데 귀여운 악당, 이런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강아지 땡구와 고양이 양이, 고양이와 개가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죠. 검정고무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린이 만화, 사실 어린이 만화는 아닌데 어린이 만화라고 이제 어떤 분들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어둡지 않나, 동화는 밝아야 되는데, 만화, 어린이가 보는 만화는 밝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검정고무신 너무 어둡다, 사회상이 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연탄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연탄을 훔쳐야만 됐던 아버지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현실이고 우리가 거쳐온 과거의 모습이 이랬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뜬금없이 지금 곤충이 나왔죠. 우리 만화가들, 특히 창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곤충의 더듬이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한번 PPT에 넣어봤거든요. 곤충에게 있어서 이제 더듬이는 자기 생명 그 이상이죠. 더듬이가 없는 곤충은 살 수가 없잖아요. 더듬이로 모든 걸 다 하죠. 느끼고 냄새 맡고 팔다리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이 더듬이가 하는데, 이 더듬이처럼 우리 작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 만화 중에 뭐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만화가 이제 고시원에서 사는 현재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아마 모티브로 얻지 않았나,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만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곤충의 더듬이처럼 항상 열린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다, 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더듬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봤고, 저도 이런 더듬이를 세워가지고 이런 환경 만화를 요즘에 그리고 있거든요. 뭐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학자들 중에 많아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사회 뭐 김포공항이 잠긴다, 물에 잠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만화를 그리고 있고, 작은 출판사지만 메이저는 아니고 작은 출판사지만 출판 계약도 되어 있고 유튜브로 또 이렇게 론칭할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10화 정도 세이브 원고를 만들어 나가서 영어 자막이나 이런 자막 처리를 하고 세계인들도 알 수 있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환경 만화를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했었는데 구독자도 많으셨고 댓글도 한 30만 가까이 댓글이 달릴 정도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현재 직면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만화가들은 이렇게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말이 좀 길어졌네요. 뭐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만화예술과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열정이 더 넘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학생들, 친구들은 제가 2회 그 입학생으로 갔을 때 좀 막막하면서도 개척해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1회 입학생들과 함께 우리 교수님들 같이 열심히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워 나가겠습니다. 웹툰 만화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